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쿠팡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이 몰락하고 있고 돈 벌 곳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월급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되게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사실 부업이나 투잡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내가 오프라인 창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올해 초에 그랬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40대인데 저하고 만남을 가졌거든요. 만남을 가졌는데 친구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더라고.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은,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내가 임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꾸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사내 정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임원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시점에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 친구도 그런 고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저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고,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쳐줬던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쿠팡을 하고 있으니까 쿠팡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줬더니 이제 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뭐 어떻게 포장한다거나 그로스를 입고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가지고 짧게 설명을 해주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판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이어가지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이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저희들이 제작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중국 공장과 같이 해가지고 제작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제 향후에 판매를 하고, 그 판매가 잘 일어나면은 제 친구는 퇴사를 하고 저도 그 판매금을 같이 나눠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짜가지고 이제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유튜버나 많이 이렇게 보면은 쿠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쿠팡이 뭐 월억 매출이다, 뭐 월 2억, 월 3억, 뭐 두 달 만에 월 매출 5천 뭐 이렇게 달성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런 분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어떤 제품을 딱 올렸는데 그 제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쿠팡 자체에도 많이 올려져 있는 않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경쟁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품이 정말 대박이 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제품.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이미 실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제품도 판매를 해봤고 마케팅도 해봤고 이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 제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쿠팡에서는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 다른 데서 했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쿠팡에서 같이 하면서 매출을 일으킨 부분, 이 두 가지 경우 아니고는 다른 부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이미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사실 힘든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너는 부업이나 투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전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추천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지금도 쿠팡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쿠팡이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쿠팡 전체 하루 매출, 쿠팡 현재 하루 매출이 거의 1000억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타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쿠팡이 매출 자체도 크고 고객의 유입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쿠팡에서 내가 소량 판매하고 내가 틈새 시장을 잘 살펴봐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가 월 100, 200, 300 정도는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일단은 큰 시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거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시즌 상품을 하고 있는데 시즌 상품이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광고도 돌리고 이렇게 했지만 광고비를 크게 막 많이 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주력은 시즌 제품 하나를 딱 한 제품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10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계정이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50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계정이 제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 계정 중에 하나이고, 근데 사실 네이버나 11번가나 지마켓 옥션이 있지만, 지마켓 옥션 11번가도 저도 하거든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렇습니다.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렇고, 일주일 동안 합친 지마켓 옥션 매출보다 쿠팡 하루 매출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쿠팡을 추천하는 거죠. 왜냐면은 매출과 수익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쿠팡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소비자로서 내가 이용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 판매자로서는 내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쿠팡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잘 모르겠고, 쿠팡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그 쿠팡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걸로 비판을 하냐면은 이제 판매 수수료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근데 판매 수수료가 물건이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가 13.3%, 뭐 14%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14%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판매 수수료 비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쿠팡에 제가 그 쿠팡 로켓에 입고를 시켰을 때 그 로켓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로켓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나한테 도착을 하잖아요. 그게 물건을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쿠팡 물류창고에다 제가 입고를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물류창고에 입고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내가 쿠팡에 입고시킬 때 입고 비용, 그리고 출고 비용, 그리고 배송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2,100원 정도 됩니다. 입출고 비용, 배송비 비용까지 합치면 2,1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비싼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택배를 계약해서 택배 한 건을 보내게 되는데 내가 소량을 택배를 보낸다 이러면은 하루에 뭐 이렇게 3,000원 정도까지 됩니다. 3,000원 정도까지 되는데 쿠팡에서는 내가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2,100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저렴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쿠팡에서 그거 반품이나 회수나 CS 같은 것들을 쿠팡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반품이나 회수하는 데 대한 리소스도 안 들어가고 내가 CS 하는데도 내가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쓰여야 될 에너지를 내가 제품을 소싱한다거나 제품을 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수료나 이런 입출고 비용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창고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게 절대 비싸진 않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창고를 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3PL을 쓸 수는 있겠지만 3PL도 소량하면 비싸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쿠팡에 입고를 시켜놓고 그 입고시킨 거를 갖다가 내가 판매만 계속 주력을 한다면은 거기만 신경을 쓴다면은 훨씬 낫고 부업이나 투잡이나 그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편리하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정산이 좀 느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가 2달에서 3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판매만 되면은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그 선정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선정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선정산에서 내가 매출 1,000만 원을 일으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럼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빨리 내가 돈을 받고 다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 자체가 조금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내가 다시 물건을 받고 물건이 판매되고 쿠팡에서 입고되는 순간 쿠팡에서 돈이 이제 선정산 서비스 업체에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또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판매로 20%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뭐 1% 정도, 2% 정도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선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판매만 되면은 그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쿠팡은 광고를 해야 무조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럼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광고를 안 해서 판매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쿠팡은 기본적으로 롤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돌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상위에 있는 고인물들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롤링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제품을 올려가지고 광고를 돌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광고를 돌리는 것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 나가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상위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클릭을 받고 제품의 품질력이 좋으면은 그때 내 제품이 팔리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으키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를 돌리는 거고 광고를 돌리는 부분들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 제품 이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쿠팡에 제품을 올리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실제 기존에 올렸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할 때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목토시를 10,000원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매국이든 도매무이든 1688이든 내가 거기서 이거를 9,9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9,900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리뷰가 어느 정도 쌓였는데 상관없이 내가 9,900원에 올려서 그 제품을 광고를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내가 제품이 반응이 오고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다. 아니면은 광고비가 소진이 빨리 되는데 뭔가 반응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제품을 그 다음에 많이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 도매국 도매매에 있는 제품들을 계속 조금씩 사입하면서 계속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내가 똑같은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을 내가 가격을 낮게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제품을 올려서 광고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셔야 돼요. 물론 초 레드오션, 아까 제가 했던 목토시 이런 거는 초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런 건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리뷰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달려있는 이런 애들 건 내가 똑같은 제품 올려보고 썸네일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제품이 판매되는 반응들을 보고 하게 된다면은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는 뭐냐면은 크게 이제 차별화라는 거는 제품의 차별화, 그다음 썸네일의 차별화, 상세 페이지의 차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의 차별화는 뭐냐면은 도매매나 도매국에 있는 제품 중에서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썸네일이 아니고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괜찮은 썸네일을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데 그거를 눕기를 따가지고 눕기를 따서 배경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올리시면은 매칭도 잘 안 걸리고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판매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차별화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 AI로 하는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그렇게 썸네일을 몇 개를 눕기를 따가지고 올리고 AI로 자동 돌리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올려가지고 제품을 판매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좀 차별화를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건데,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파는 A 제품의 목토시에는 이걸 하는데 목토시를 꼈었을 때 이게 너무 뻑뻑하다는 리뷰들이 많아요. 1점짜리 리뷰에. 그러면은 나는 조금 넓은 목토시를 도매매 도매국에서 찾아가지고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거 괜찮네라고 해가지고 좁은 목토시는 불편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넓은 목토시를 만들어서 이런 개선된 제품들 내놨습니다라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소구점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제품의 부정적인 리뷰들을 살펴보고 그 부정적인 리뷰들을 극복한 방법들이 마치 내가 개발한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제품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구점을 가지고 고객의 반응이 오면은 그때 많이 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구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격과 차별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제품들을 경쟁력 있게 올라가면은 그 제품이 판매가 조금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을 때 저도 사실 초보 시절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을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매출이 조금씩 오르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매출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아래 댓글을 살펴보시고 댓글에서 더 많은 도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